안녕하세요, 비튜브입니다. 오늘은 카라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라반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라반은 크게 미국식과 유럽식 그리고 국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어스트림 카라반의 경우 너무 고가라서 공부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미국식 카라반부터 알아볼까요? 미국식 카라반의 장점은 유럽식에 비해 사이즈가 크고 지상고가 높습니다. 무식한 뼈대 위에 목조 건축물에 들어가는 단열재로 채워 넣어서 튼튼하기까지 합니다. 가구 또한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파손 염려도 적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장이 된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모델이 전부 다 확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을 하면 엄청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서 큰 상을 펴놓고 여러 명이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유럽식 확장용 모델을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긴 하나 정말 극히 보기 드문 모델입니다. 미국식 카라반은 전동 어닝, 전동 스텝, 전동 통잭. 미국식은 뭐 옵션이 다 전동입니다. 제가 정말 고가의 미국식 카라반 모델을 본 적이 있는데 실외에 주방이 있었는데요. 그 실외 주방마저도 버튼 한 개만 누르면 펴졌다 접혔다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식 카라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사진을 보시면 유럽식과 미국식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바로 바퀴 위치의 차이입니다. 미국식 카라반은 차량 축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이 현상이 현저하게 적을 뿐더러 유럽식보다는 후진이 쉬우나 역시 후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식 카라반은 필요한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어닝, 에어컨, 스텝, 엄청난 용량의 청수 호스 탱크 등등등. 유럽식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사실 내부가 조금 앤티크해서 호불호가 많이 나뉘긴 하나 감성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미국식 카라반은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재 중량도 많긴 하나 그만큼 카라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에 따른 연비는 제일 큰 단점은 역시 전축 하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솔레어 240 확장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축 하중이 거의 250kg 이상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식겁을 한 후에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산차로는 무게 분산 히치 없이는 끌 수가 없습니다. 무게 분산 히치를 달더라 하더라도 이번에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나 모하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게 분산 히치를 달아야 하는데 가격 부분도 은근히 비쌉니다. F150이나 램 또는 툰드라 이 정도의 견인차가 미국식 카라반을 끌기에 적합한 견인차입니다. 그렇다고 견인차를 바꾸자니 이게 모자라죠? 사실 작은 확장용 모델은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도 유럽식에 비해 저렴하고 확장하면 엄청나게 커지니까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큰 모델을 구입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은 모델은 구매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또 냉난방 설비에 따르는 소음 문제, 유럽식에 비해 취약한 겨울철 물사용 및 동파 관리.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미국식 카라반을 직접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것만 빼면은 저는 가성비가 진짜 쩌는 카라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럽식 카라반입니다. 유럽식 카라반은 크게 영국식과 독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영국식은 베일리, 컴파스, 코치맨, 엘디스, 스위프트, 루나, 익스 등등등. 독일식은 아드리아, 하비, 타버트, 크나우스, 비스너, 펜트, 바인스버그 등등등. 너무 많은데 제가 아는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유럽식 카라반은 가볍고 실내나 외관 디자인이 매우 이쁩니다. 아드리아 같은 경우 내부가 정말 세련돼 있어서 이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 영국식 카라반의 특징이자 장점은 독일식에 비해 좀 고급져 보이긴 하나 이것도 호불호가 나뉩니다. 창문이 조금 더 많으며 거실에 있는 소파가 대부분 11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전 방식이 압력식 수전 방식입니다. 정말 미국식 카라반하고는 정반대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실내에서 모든 레이아웃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대형 카라반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만 미국식과 같은 크기로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적은 무게가 나갑니다. 전축 하중도 마찬가지로 100kg 이상 넘는 카라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견인차에 대한 제약도 미국식 카라반보다는 많이 받지가 않습니다. 이 유럽식 카라반의 단점은 안전한 주행을 위해 경량화를 많이 하다 보니 실내에 사용하는 부품들이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미국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구 업체에 견적을 받으러 갔었는데 사무실에 무슨 상판이 서 있길래 여쭤봤더니 아드리아 제품을 수입하면서 내부 상판이 약간 휘어져서 추가로 더 구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구 업체 사장님께서는 절대로 아드리아는 추천하지 않고 고객분께서 찾으면 그냥 판매만 한다고 하셨었습니다. 아드리아는 좀 많이 약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럽식 카라반은 확장용 모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식처럼 실내에서 생활하기가 편리하진 않습니다. 정말 복도는 그냥 복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미국식과는 다르게 축이 가운데
있어서 ATC가 없으면 스웨이 현상이 정말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ATC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TC는 알코 트레일러 컨트롤입니다. 그냥 스웨이 현상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유럽식 카라반의 치명적인 단점은 옵션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오수탱크, 청수탱크, 심지어 수압 펌프도 달려있지 않으면 펌프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돈덩입니다. 보통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캠핑을 하고자 옵션을 달려고 체크를 하면 800만원 이상은 그냥 나옵니다. 차값 플러스 옵션값이면 그냥 미국식 카라반 사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견인차까지 살 여력은 안 되기에 저 비튜브는 유럽식을 구매했습니다. 독일식 카라반이 정말 튼튼하고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나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특히 펜트가 매우 비쌉니다. 유럽식 카라반은 전기장치가 13핀이고 미국식 카라반은 7핀입니다. 국산 카라반도 있긴 하나 저는 아직은 국산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됐기에 수입 카라반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엄청나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제 경험과 검색을 토대로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